추리 챌린지 사연 출입한 EP 10. 매일 밤 12시 내일 죽을 사람의 이름이 내 핸드폰에 뜬다. 오프닝. 여러분, 만약 매일 밤 정확히 12시에 핸드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신자는 00000000000. 내용은 단 한 줄. 내일 오후 3시 27분 박지영 교통사고. 저는 처음엔 스팸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7분 강남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박지영 28세씨.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밤 12시 또 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15분 최민수 추락사.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 15분 건설 현장 추락사고. 사망자는 최민수 45세씨. 7일 동안 7명이 죽었습니다. 문자에 적힌 그대로. 시간도 이름도 사인도 정확히. 그리고 8일째 밤 12시 제 핸드폰에 뜬 이름은 이수진. 제 여자친구였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문자대로라면 수진이는 내일 오후 2시 14분에 죽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다음에 제 이름이 뜬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겪은 죽음 예고, 메시지의 공포, 그리고 생명과 운명 사이의 끔찍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사건 1 첫 번째 예고와 믿을 수 없는 현실. 제 이름은 강민호, 27세입니다. 서울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연애 3년 차. 여자친구 이수진과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 평범한 행복.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2024년 11월 15일부터였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 30분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 오빠 집에 잘 들어갔어? 오늘 고생했어. 내일 저녁에 보자. 사랑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나응, 잘 들어왔어. 나도 사랑해. 내일 봐.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58분. 저는 하품을 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1시 59분. 자정이 되기 1분 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시 정각. 따르릉.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저는 무심코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000000000. 숫자 0이 11개. 뭐야 이건? 스팸인가 싶어서 내용을 봤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1527. 박지영 28세 여. 강남구 테헤랄로 823. 교차로 교통사고 25톤 트럭 충돌 직사.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스팸이야? 내용도 이상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문자. 시간, 이름, 장소, 사인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영? 누구지? 아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삭제하려다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스팸 신고해야지.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11월 16일 토요일. 저는 오후 2시쯤 늦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처럼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케이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뉴스를 배경음으로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앵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7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TV를 봤습니다. 25톤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화면에 사고 현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구급차, 경찰차, 피로 물든 도로. 이 사고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는 박지영 28세 씨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박지영 28세. 저는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1527. 박지영 28세여. 강남구 테헤랄로 823. 교차로 교통사고 25톤 트럭 충돌 직사. 시간 15시 27분, 오후 3시 27분. 맞습니다. 이름 박지영 28세. 맞습니다. 장소 테헤랄로 교차로. 맞습니다. 4인 트럭 충돌. 맞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 강남구 테헤랄로 823번 길 교차로. 주소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일까? 누군가 사고를 미리 알고 문자를 보낸 걸까? 아니면 누군가 사고를 일으킨 걸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발신자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뚜뚜뚜. 고객님께서 거신 전화는 결번입니다. 더 넘버 you have dialed. 결번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번호. 답장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박지영 씨 사건을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증명사진.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박지영 씨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범한 사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괴한 우연이겠지. 누군가 장난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빠, 오늘 뉴스 봤어? 테헤랄로 사고. 너무 무서워. 응, 봤어. 그런데 트럭 기사가 졸음운전이었대. 정말 화나. 한 사람 인생이 그렇게 끝나다니.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오빠, 오늘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아니,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워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5분. 자정까지 5분. 또 올까? 저는 초조하게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11시 58분. 11시 59분. 12시 정각. 따르릉.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000-0000-0000. 2024년 11월 17일 1115. 최민수 45세, 남. 마포구 상암동 건설 현장. 추락사 지상 7층 높이 직사.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번엔 최민수라는 45세 남자. 내일 오전 11시 15분. 건설 현장에서 7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말도 안 돼. 저는 문자를 응시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만약 내일 정말로 최민수라는 사람이 죽는다면? 저는 이 밤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 두 번째 죽음과 경찰 신고. 다음 날 11월 17일 일요일.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TV를 켜고 뉴스 채널을 고정했습니다. 오전 9시. 아무 소식 없었습니다. 10시. 여전히 없었습니다. 10시 30분. 저는 초조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10분. 5분 남았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11시 15분. 15가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1분, 2분, 3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역시 우연이었어. 어제만 우연히 맞았던 거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1시 30분.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뉴스들. 정치, 경제, 국제. 저는 TV를 끄려 했습니다. 그때 속보입니다. 앵커의 긴급한 목소리. 오늘 오전 11시 15분경 마포구 상암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추락 높이는 약 7층으로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건설 현장 영상. 구급대원들이 흰 천으로 시신을 덮고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최민수 45세 씨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또 맞았습니다. 정확히 시간, 이름, 나이, 장소, 사인 모두.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누군가 사람들이 죽는다는 문자를 제게 보내고 있어요. 죽는다는 문자요? 네. 어제 박지영이라는 사람이 죽는다고 문자가 왔고 실제로 죽었어요. 오늘도 최민수라는 사람이 죽는다고 왔고 또 죽었어요. 혹시 음주 상태이신가요? 아니에요. 정신 멀쩡해요. 진짜예요. 일단 가까운 경찰서로 오시겠습니까? 직접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분 후 저는 마포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강민호 씨 맞으시죠? 네. 문자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2개의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문자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확실히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네요. 그렇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미래를 아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강민호 씨, 이 발신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2번이나 정확히 맞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와 건설 현장 추락 사고는 서울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사고를 미리 알고 장난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미리 알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거나.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발신자 추적도 요청하고요. 하지만 결번이라면 추적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계속 문자가 오면 바로 연락주세요. 패턴이 더 명확해지면 본격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 그때는 늦지 않나요? 사람들이 죽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저는 실망하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도움이 안 돼. 내가 직접 해야 해. 하지만 뭘? 어떻게? 그날 밤 12시, 문자가 또 왔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943. 정수영 35세여. 송파구 잠실동 잠실아파트 1204호. 가스 폭발 즉사. 이번엔 가스 폭발. 내일 아침 9시 43분. 송파구 아파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막는다. 어떻게든. 사건 3첫 구출 시도. 11월 18일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알았어. 푹 쉬어. 저는 송파구 잠실동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검색해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잠실 아파트. 20층짜리 건물. 저는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9시 10분. 33분 남았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집에 없나? 저는 복도를 서성이며 기다렸습니다. 9시 20분. 누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30대 여성.
장을 본 듯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1204호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지만 여성이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네? 누구세요? 혹시 정수영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제 이름을?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저는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가스 점검요? 예약한 적 없는데. 아, 정기 점검입니다. 이 아파트 전체 가스 배관 점검. 그래요? 근데 공지를 못 받았는데. 급하게 잡힌 거라서요. 혹시 지금 점검해도 될까요? 정수영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9시 35분, 8분 남았습니다. 집 안은 평범한 원룸이었습니다. 부엌이 보였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개어갔습니다. 어디 확인하시면 되나요? 가스레인지랑 배관이요. 저는 가스레인지를 살펴보는 척했습니다. 9시 40분, 3분. 저는 가스밸브를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폭발하지?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배관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발견했습니다. 배관 연결 부위에 작은 균열. 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즉시 밸브를 완전히 잠갔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예요? 가스가 새고 있어요. 배관이 손상됐어요. 네? 정말요? 9시 42분, 1분.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세요. 네? 빨리요. 저는 정수영의 팔을 잡고 문 밖으로 끌었습니다. 왜 이래요? 나요. 위험해요. 폭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9시 43분. 정확히 그 순간 펑! 집 안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문짝이 날아갔습니다.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으악! 정수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다른 집 문들이 열렸습니다. 불이야! 119! 소방차가 왔습니다. 다행히 불은 빨리 진압됐습니다. 저와 정수영은 가벼운 화상만 입었습니다.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정수영이 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강민호요. 민호씨, 어떻게 알았어요? 가스가 샌다는 걸?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냄새가 났어요. 그래도 저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호씨 아니었으면 정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살렸어. 한 명을 살렸어.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우연인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는 건가?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 사상자 경상 2명 강민호, 정수영. 사망자 1명.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옆집 1205. 거주자가 심장마비로 사망.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죽었다고? 제가 정수영을 구했지만 다른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은 정해진 걸까?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걸까? 사건사 가까워지는 공포와 여자친구. 그날 밤 12시 문자가 왔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1420. 김태현 29세 남. 용산구 이촌동 용산역. 철로 추락 즉사. 김태현 29세. 저는 핸드폰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김태현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디자인팀 후배. 저는 즉시 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형? 태연아? 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내일 지하철 타지 마.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냥 내 말 들어. 내일은 절대 지하철 타지 마. 특히 용산역.
형,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제발 지하철만 타지 마. 택시 타. 버스 타. 알았지? 형, 걱정돼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 너만 조심해. 약속해. 알겠어요. 다음 날 11월 19일 저는 태연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아침 8시. 태연아, 일어났어? 네, 형. 지금 집이에요. 오늘 어디 가지 마. 집에만 있어. 형, 오늘 재택근무 신청했어요. 형이 그렇게 말해서. 잘했어.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오후 1시. 지금 어디야? 집이요. 점심 먹고 있어요. 좋아. 계속 집에 있어. 오후 2시. 태연아, 나 지금 내 집 앞이야. 문 열어줘. 저는 태연의 집으로 직접 갔습니다. 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 왜 여기까지? 그냥 네가 걱정돼서. 형,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태연을 거실로 앉혔습니다. 태연아, 나 지금부터 하는 말 믿기 힘들겠지만 들어줘.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죽음의 문자, 박지영, 최민수, 정수영, 그리고 오늘 태연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 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 그게 진짜예요? 문자 보여줄게.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태연은 문자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진짜 내 이름이네요. 그래서 오늘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 오후 2시 15분. 오후 2시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태연도 긴장을 풀었습니다. 형, 고마워요. 진짜로. 그날 저녁 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데? 제 고등학교 친구가 오늘 사고 났대요. 무슨 사고? 용산역에서 철로에 떨어졌대요. 다행히 기차가 멈춰서 안 죽었는데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 친구 이름이 김태연이요. 저랑 동명이인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이가 29살이요.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김태연, 29세, 용산역, 철로 추락. 문자에 나온 사람은 회사 동료 김태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김태연이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김태연은 다쳤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부족해.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야 해. 그리고 운명은 어떻게든 이루어진다. 내가 막으면 조금 바뀔 뿐이다. 그날 밤 12시. 저는 두려움에 떨며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1937. 이수진 27세 여. 강서구 화곡동 카페. 아나필락시스 쇼크 땅콩 알레르기 즉사. 이수진, 제 여자친구.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 지금 심장이 멈출 것 같지 않나요? 매일 밤 12시 죽음의 예고.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이름이. 과연 주인공은 여자친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처음인 분들, 사연 출입하는 매주 심장 터지는 미스터리를 선보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누르고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안 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자, 이제 여자친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계속 보시죠. 사건 5여자친구를 구하려는 필사적 시도. 저는 즉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수진아? 왜 그래? 목소리가. 내일 어디가? 내일?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지은이랑 민지랑. 어디서? 강서구에 새로 생긴 카페. 왜?
같이 갈래? 강서구. 문자에 나온 장소. 몇 시에? 저녁 7시쯤. 오빠도 올래? 오후 7시 37분. 문자에는 193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 약속 취소해. 응? 왜? 그냥 나랑 있자. 제발. 오빠 무슨 일이야? 요즘 너무 이상해. 걱정돼. 저는 수진에게 모든 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알았어. 친구들한테 말해볼게. 다음 날 11월 20일 화요일. 저는 아침 일찍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빠, 이렇게 일찍? 응. 오늘 하루 종일 나랑 있자. 회사는? 휴가 냈어. 수진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기뻐했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응. 근데 집에서 하자. 집에서? 영화 보고 요리하고 게임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 왜? 밖에 나가는 게 좋은데. 오늘은 집에서만. 제발. 수진은 제 절박함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빠가 원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수진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넷플릭스로 영화를 봤습니다. 함께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6시, 7시, 7시 30분, 7시 37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오빠 뭐가 다행이야?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응? 응? 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 지금? 어느 병원? 전화를 끊은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오빠, 지은이가. 왜? 오늘 카페에서 쓰러졌대. 지금 응급실에 있어.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땅콩 들어간 거 먹었는데 알레르기가 있는 줄 몰랐대. 아나필락시스 쇼크래. 아나필락시스 쇼크. 문자에 나온 사인. 지금 위독하대. 나 병원 가야 해.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수진아. 오빠, 나. 친구가 죽을 수도 있어. 저는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지은은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각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뇌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수진이 울었습니다. 지은아.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또 바뀌었어. 수진 대신 지은이가. 내가 수진을 구했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저는 깨달았습니다. 끔찍한 진실을. 이 문자는 단순한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구하면 운명은 다른 사람을 선택합니다. 대체 왜? 사건 육자신의 이름과 루프의 시작. 그날 밤 12시. 저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자를 기다리며. 12시 정각. 따르릉. 2024년 11월 21일 천. 강민호 27세, 남. 서초구 서초동 빌딩. 옥상 투신 즉사. 제 이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초구 빌딩 옥상에서 투신. 저는 내일 죽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내가? 투신? 내가 자살을? 말도 안 돼. 저는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 문을 잠그고, 창문도 잠그고. 9시 30분, 9시 50분. 저는 안전했습니다. 9시 55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체인을 걸어둔 채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문을 세게 밀었습니다. 체인이 끊어졌습니다. 뭐야?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남자는 저를 끌었습니다. 현관 밖으로, 계단으로. 왜 이래요? 나요. 하지만 남자는 힘이 셌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새 옥상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옥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초구 그 빌딩 옥상. 어떻게 온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순간 이동한 것처럼 남자는 저를 난간 쪽으로 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은 저였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나이. 저의 도플갱어. 너 누구야?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야. 무슨 소리? 7일 후에 너. 남자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날짜 2024년 11월 28일. 일주일 후. 이해 못하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대체 무슨... 너는 지금 루프에 갇혀 있어. 루프? 7일간의 루프. 매일 누군가 죽고 7일째 되는 날 네가 죽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말도 안 돼. 미래의 저가 말했습니다. 박지영, 최민수, 정수영, 김태연, 이수진의 친구, 그리고 2명 더. 총 7명이 죽어. 그리고 8번째는 너야. 왜 이런 일이? 그건 네가 알아내야 해. 나도 아직 모르거든. 그럼 왜 나를? 미안해. 하지만 네가 죽어야 루프가 돌아가. 그래야 또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 미래의 저가 저를 난간 너머로 밀었습니다. 안 돼. 저는 떨어졌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비명을 지르며. 그리고 퍽. 저는 침대에서 깼습니다. 헉.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봤습니다. 제 집, 제 침대, 악몽.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날짜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첫날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리셋되었습니다. 저는 루프에 갇혔습니다. 사건 7 반복되는 지옥과 진실 발견. 저는 루프를 반복했습니다. 2번째 루프. 이번에는 모든 사람을 구하려 했습니다. 박지영을 찾아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민수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처를 몰랐습니다. 결국 또 7명이 죽고 저도 죽었습니다. 3번째 루프. 이번에는 아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박지영, 최민수, 정수영, 김태연, 수진의 친구 지은, 그리고 회사 동료 2명. 총 7명이 문자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 저도 죽었습니다. 10번째 루프. 저는 경찰에 계속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50번째 루프.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수십 번 같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수십 번 수진의 눈물을 봤습니다. 수십 번 제가 죽었습니다. 100번째 루프. 저는 문자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신자 000, 0000, 0000, 0이 11개. 저는 핸드폰 설정을 뒤졌습니다. 개발자 모드, 숨겨진 메뉴, 시스템 메시지. 거기에 또 다른 문자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7일간의 시험에 참여 중입니다. 목적 생명의 가치 이해 및 속죄. 규칙 1. 매일 1명이 죽습니다. 2. 당신의 선택에 따라 누가 죽을지 바뀔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죽음의 총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4. 7일째 되는 날 당신이 죽습니다. 5. 당신이 죽으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질문. 당신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입니까? 보상. 시험 통과 시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이준혁.
이준혁? 누구지? 저는 이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SNS, 포털 사이트, 모든 곳을.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준혁, 1959년생 2024년 사망. 부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준혁 65세 씨가 11월 21일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유가족으로는 딸 이수진, 제 여자친구. 이준혁은 수진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수진아, 네 아버지 이름이 뭐야? 응? 이준혁인데. 왜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어? 응, 작년에. 어떻게 알아? 무슨 일로? 수진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였어. 범인은 아직도 못 잡았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언제? 2023년 11월 14일. 11월 14일. 저는 기억을 되돌렸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그날,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회사 회식. 그리고 차를 몰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누군가를 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쳤습니다. 뺑소니. 저는 이준혁을 죽였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 반전 미쳤죠? 주인공이 여자친구 아버지를 죽인 뺑소니 범인이었다니. 그리고 이 모든 루프는 속죄를 위한 시험. 대체 어떻게 끝날까요? 지금 좋아요 안 누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모두 눌러주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공유해주세요. 마지막 결말, 지금부터입니다. 최종 결말 선택과 속죄.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해 운전했습니다. 강남 어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누군가를 쳤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저는 도망쳤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인생 끝나는 것 같아서. 그 남자가 이준혁이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저는 1년간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졌고, 저는 옆에서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준혁의 영혼이 저를 시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루프. 7일간 7명의 죽음. 그들은 그날 사고의 간접적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박지영, 이준혁의 딸 이수진의 친구. 최민수, 이준혁과 함께 일하던 동료. 정수영, 이준혁의 조카. 김태현, 이준혁의 아들 수진의 오빠. 모두 이준혁과 관련된 사람들. 이준혁이 죽으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저는 10번째 루프에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날 밤 12시. 평소와 달리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가 왔습니다. 000-0000-0000.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낯선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누구세요? 이준혁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번의 루프 동안 넌 무엇을 배웠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저씨를 죽인 건 저였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아니요. 오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항상 있었습니다. 단지 외면했을 뿐입니다. 후회하느냐? 네. 매일 매순간. 그럼 이제 선택해라. 무엇을요? 내일 너는 옥상에서 떨어질 것이다. 죽거나 살거나. 죽으면 루프는 끝난다. 하지만 넌 수진을 영원히 볼 수 없다. 살면요? 살면 루프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진실을 모두 고백해야 한다. 수진에게도, 경찰에게도. 저는 고민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고백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옥상으로 갔습니다. 미래의 제가 올 시간. 하지만 이번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유령처럼. 왜 사는 쪽을 선택했느냐? 죽음은 도망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수진은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수진이 저를 떠나더라도 그게 맞는 일입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시험은 끝났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속죄는 이제부터다. 이준혁이 사라졌습니다. 루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깼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교통사고 나셔서 일주일간 혼수 상태셨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루프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퇴원 후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로? 2023년 11월 14일 뺑소니 사고. 저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카페에서.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가 우리 아버지를. 미안해. 수진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아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재판, 징역 5년, 감옥. 저는 매일 7명을 생각했습니다. 루프에서 죽은 그들, 그리고 진짜로 제가 죽인 이준혁. 5년 후 출소. 저는 교통사고 유가족 모임에서 봉사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했습니다. 강연을 다녔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빠, 수진아, 아버지 묘소에 갔어요. 오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아니요. 용서하라고 했을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제 용서할게요. 오빠를. 수진아.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순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알아. 고마워. 용서해줘서.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 10년이 지났습니다. 2034년. 저는 교통안전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교를 다니며 강연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학생들이 저를 봅니다. 저는 음주운전으로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감옥도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제가 죽인 그분의 가족들의 눈물입니다. 강연을 마치고 저는 이준혁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매달 한 번. 아저씨, 저 또 왔어요. 오늘도 100명의 학생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할게요. 제가 살아있는 한. 바람이 붑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속죄하며 살았는가? 엔딩 멘트. 숙연한 피아노 BGM. 지금까지 매일 밤 12시 내일 죽을 사람의 이름이 내 핸드폰에 뜬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가? 진정한 속죄란 무엇인가? 민호는 100번의 루프를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용서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속죄는 평생의 과제라는 것. 여러분,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교통법규 꼭 지키세요. 한순간의 방심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연 출입하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추리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